자, 화살표가 있네요. 검사에서 장관으로, 그리고 당권 비대위원장입니다. 초유의 길이다. 이런 전략이 있었는가? 이겁니다, 지금요. 자, 오늘 오전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요. 국회도 굉장히 바빴어요. 여야에서 지도부에서 각각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약간 축하한다는 뜻을 전했어요. 임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하고 카운터 파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요. 다음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한동훈 장관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많은 분들이 과거에 아마 보셨을 거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내용들을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첫째, 이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상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자, 시점에 대한 진짜 이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과거 영상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시청자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26일에 다음 주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취임 예정이라고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검사 시절, 장관 시절, 그리고 야당과의 격돌하는 그 시절, 뭐 여러 가지 과거 상황을 좀 보여드렸는데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한 장관에게 정치적 인생의 전환점이 된 순간은 어떤 때였다고 판단하십니까? 안경테가 바뀔 때. 안경테가 바뀌어요? 네. 오. 가만히 보시면 안경테가 바뀔 때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할 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검사 시절일 때하고 법무장관 취임할 때가 안경테가 달라졌다. 좀 두터워졌죠, 안경테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이 정치인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저 때부터. 그러니까 정무직 장관을 하면서 국회와의 접촉이 직접적인 접촉면이 넓어졌고 그때보다 개개 국회의원들과의 뭐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실은 국회의 비생산성 등을 아마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 검사 시절에는 그 수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피상적이었다 그러면 국회에 와서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국회의원들을 얘기를 듣고 또 국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니까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비효율적이었고 비생산적이고 때로는 비상식적이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녹아들었다고나 할까요? 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낮게 봤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안 사진 나갔는데 확실히 안경테가 뚜렷하게 두꺼워졌군요. 왜냐하면 저 때가 사실 복귀할 때잖아요. 이전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좌천됐다가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이 저기 법원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의 부원장은 한직이에요. 마지막을 이제 마지막을 마감하는 법조인 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법무장관으로 이제 화려하게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검사로서의 어떤 시각보다는 본인이 이제 그 정치권의 어떤 동향에 따라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본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떤 직업적 목숨이.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힘은 큰데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게 국회 들어가서 보니까 그 큰 힘에 비춰볼 때 본인들의 역할은 작더라.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정치권에 대한 인식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인이 정치를
할 생각이 싹 트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이거 정치 한번 해봐야겠는데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게 그 시점이 아닐까 그거군요. 그럼. 왜냐하면 본인이 와서 한 말씀을 보태면 국회에 나와서 질의응답 과정에 거의 90%가 비효율적인 거였잖아요. 신변 잡기에 대한 서로 주고받기. 예.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심도 있는 토론은 전혀 없고 예. 뭐 이거 그냥 그 신변 잡기 또는 정권에 대한 한 측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캐내서 서로 간에 공방을 주고받는 거에서 국민이 보기에도 좀 한심했는데 예. 한 장관이 볼 때도 조금 비효율적이다, 비생산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선입견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오늘 한동훈 장관이 오후 5시, 지금 뭐 30분도 안 됐어요. 5시부터 이임식을 열었거든요. 지금 끝난 상황인데 그 이임식의 발언, 이임사 내용이 지금 영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길지 않은 이임사인데 말하는 스타일은 국회에서 하는 스타일과 거의 같죠? 기자들에게 하는 스타일. 이임사도 그렇게 했는데 최수영 평론가. 네. 한동훈 장관의 이임사죠. 어떤 대목이 좀 귀를 잡으셨습니까? 두 가지가 딱 보였어요. 제 눈에는. 예. 첫 번째가 책임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오롯이 이건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 뭐냐? 예.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혹한 상황에 등판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정치권으로 가게 되지만 예. 내가 누구 탓을 하거나 그렇지만 내가 또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을 핑계대거나 하지 않고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 의지로 읽혀지고요. 두 번째, 서민과 약자의 삶을 챙기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동훈 정치가 지향할 수 있는 앞으로의 정치 방향. 서민과 약자. 서민과 약자를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거는 물론 법무장관의 소회를 이야기한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 정치인의 언어입니다. 서민과 약자의 삶이야말로 민생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정말 그 주변에 두고 써야 할 단어와 또 써야 할 정책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한 장관은 이제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민과 약자 얘기를 꺼내면서 책임감 얘기를 꺼내고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 어떤 자리를 맡을지 모르지만 역시 똑같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맺었는데. 자, 윤경호 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사실 앞서서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초유의 일. 검사에서 일학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아서 뭐 스타급 장관이라는 소리가 들었고요. 이제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혹시 민주당과의 그동안 대립각 때문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신뢰관계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상황 때문인가 이거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사 시절에 윤 대통령과 한 팀을 이뤄서 여러 일들을 해왔던 한동훈이라는 검사의 이미지, 이를테면 뭐 론스타 수사 때 현재 금융감독원장을 하는 이복형 검사 그리고 밑에 한동훈 검사 그 위에 수사팀장 윤석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맡았을 때 밑에 차장검사 그러니까 실바늘처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자기 아랫사람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이거겠죠. 그런데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표현이 비대위원장이지 지명직 당대표잖아요. 사실상 당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색이 공당이라면 전당대회에서 이 절차적 정통성 그리고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는 당대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이죠. 그런데 지금 비상 상황이라면서요. 왜 비상 상황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여당에는 뭐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희박하지만 비상 상황이에요. 계속. 그래서 혁신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단 이뇨한 씨도 등장을 했다가 그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실현이 됐잖아요. 예. 이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는 거냐. 앞으로 절차는 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지명한 거다. 그렇게 본다면 여당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냥 마음대로 지시를 해도 되는 사람에게 대표를 맡긴 꼴이 되는 거니까. 흔히 말하는 수평적 당청 관계, 옛날로 따지면 예. 수평적인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건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 이 검사 상하 관계에 이어져 온 뭐 20몇 년간의 관계를 감안해 본다면 이제 여당이라는 이 집권 여당이 대표가 윤 대통령이 좋게 표현하면 믿고 맡길 사람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얼마든지 수하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한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정말 간단치 않은 일인 것 같다. 앞으로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그 하나로 모든 게 다 상징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전에 이임식 발언 좀 전해드렸고요.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방금요. 한동훈 장관이 이임식 끝내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동훈 전 장관이 된 겁니다.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 뭔가를 좀 꺼내놉니다. 들어보시죠.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야구 9회 말 상황을 비유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공이 무슨 공이 오든 휘둘러야 되는 상황이다. 본인은 그런 상황에 처해서 선택을 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의미심장한데요. 저 내용도.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할 것인가 이걸 놓고 당에서 참 많은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 끝에 나온 게 이순신 장군 얘기 12쪽 배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관련 영상을 좀 묶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면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이 선거가 몇 달 남지 않는 이 시기에는 배 12축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라는 그러한 식의 종지가 되게 모아졌어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분이 이순신이 될 수도 있고요. 원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가게 허용해 줄 것인가. 한동훈 장관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잘못하면 원균 된다 이렇게 봐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에 있었어요. 지금 영상에서 몇 분이 그 질문 던지셨잖아요,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배훈창 수장님. 네. 정치권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순신이 될 것이냐, 원균이 될 것이냐. 완전 다른 캐릭터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예. 이순신 장군 아닙니다. 또 원균 장군 아닙니다. 그럼 한동훈 장군이에요. 한동훈 장군이요? 한동훈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다른 선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총선 국면을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한국 갤럽 기준이 됐든 리얼미터 기준이 됐든 훌쩍 저 50%대 이상, 60%대 이상이면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혁신위원회가 등장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둘 일도 없는 것이고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예. 국민의힘에서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대통령 지지층에서
공의, 예. 경쟁력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군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훈 장군으로 가야 되는, 결국 이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다른 장군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예. 이게 핵심인 거죠. 지금 전쟁에 비유하는데 그럼 전쟁의 맞상대는 지금 야당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인데 민주당 소속이신 김종욱 전 행정관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이순신이냐 원균이냐,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뭐 원균 쪽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종욱 전 행정관. 저는 코미디다. 코미디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극적 코미디다. 아니 이순신 장군이 왜 싸웠습니까?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대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 국민한테 심판받아서 비대위 만든 거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에 달하는 패배를 당한 다음에 혁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 어떻게 여기다가 이순신 장군을 비유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내부는 또 다른 맹종이 벌어지고 있구나. 한동훈 장관은 맹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언론들이 지금 맹종하는 것 같아요.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뭘 했다고 벌써부터 이순신 장군이라고 비유를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비대위가 왜 날아갔습니까? 윤 대통령과 척을 지면 날아갔잖아요. 이준석 전 당대표 3개월 안에 날리겠다. 김기현 전 당대표직 유지하고, 이거 언론에 뭐 기사에 나온 겁니다만 출마 불출마해라, 거기에 안 했다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의 말을 가장 잘 들을 사람들을 안 쳤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거명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은 국민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잘 싸우는 칼을 세운 거다. 저는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칼과 싸우는 대상이 국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몰카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 대통령 부인을 수호하기 위한 비대위, 또는 대통령 측근을 공천하기 위한 비대위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럼 우리가 이 비대위를 어떻게 이순신 장군님의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난파선만 잘 수리하십시오. 그럼 지금 여당 상이 난파선 상인데 그 수리나 잘하지 지금 무슨 이순신 장군을 운운하는가? 오늘 사실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은 그거였거든요. 윤기찬 변호사.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전 장관의 등장이라는 것이 당내에서도 우려는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정치적 경험이 뭐 비대위원장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전 장관의 경우에 이제 선거를 어떻게 기획하고 치르느냐, 당을 어떻게 추스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의 경우는 이건 비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과 원균은 사실은 세계 해전을 같이 이겼어요. 지금 당면한 44년도에 있는 총선이 이게 어느 해전이냐가 중요한 거고, 한동훈 장관이 길게 봐서 본인의 대선까지 가면 이게 실전 해전일 수 있죠. 원균이 전산.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당면한 거는, 당이 당면한 것은 이게 한산도 대첩일지 뭐 세계 대전 중에 하나라면 원균과 이순신은 사실은 그때를 같이 협업을 합니다. 세계 대전 이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당이 절체절멸의 위기 상황이고, 당이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면 현 정권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그런데 직면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회 말 투아웃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걸 비유했다고 해서 제가 볼 때 발끈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은 제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확인되진 않았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불출마하랬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장관을 안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를 몰아냈다, 이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은 팩트 체크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제가 또 한 말씀드리면 저는 긴장하지도 않았고요. 발끈할 생각도 별로 없고요. 감히 이순신 장군에 비교한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알겠습니다. 또 두 분이 살짝 이순신 장군을 좀 어디서 아니 지금 상황이 위기니까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좀 맞서셨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동훈 장관의 여당의 사실은 긴급 소방수, 최소한 긴급 소방수로 추대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장관이 과연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관심사고 관건인데,